민선투데이 첫 순서는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2025년 올해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특히 올해 4월은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중구의 1년 이야기, 김재선 중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대전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김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이제 TJB 시청자분들께 간략적인 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해 4월에 네. 재선거를 통해서 중구청장이 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 주민 속으로 일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주민 중심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그래서 특별한 자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시민단체 출신 구청장이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 또 주민분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셔서 나름 보람된 성과도 좀 만들었는데요.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 얼마 전 출범 기념일에도 또 기념식 대신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선택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1년이란 게 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중구의 행정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 좀 변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네네. 핵심적인 변화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하자. 네. 우리 보통 행정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효능감은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찾아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같이 대안을 탐색하는,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실천들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찾고 그 해결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민이 되고 네.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 보고도 그냥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토론식으로 진행했고 공직자의 또 역량도 키워나가기 위해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직접 저랑 같이 배우러 다니는 희망 배움 버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네.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 네. 이것이 좀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문제 해결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대전에 우리 중구는 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경우는 주정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교행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를 걸어다니는 보행 환경도 좀 좋지 않은데요. 네. 우리 석교동의 개수학구 골목은 한 3차로 정도 되는 도로의 넓이인데 도로 양쪽에 다 주정차가 돼 있어서 네. 교행이 안 되는 문제가 뭐 수십 년 계속되고 네. 있었는데 석교동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석교동에 문제 해결이 됐어요. 네. 그게 어떻게...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 중간에 네. 주차 금지 포켓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주차 금지 네. 포켓이라고 하면 거기는 차를 세우지 않으니까 네. 교행할 때 네. 그쪽으로 차를 피해서 서로 다닐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그동안에는 민원이 좀 많았나요? 예, 엄청 불편했었죠. 근데 주차장 한 대 한 면 만들려면 1억 3천만 원 정도 평균 들고요. 네네. 네. 도로 넓히려면 비용은 더 많이 들으니까 네. 실제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들과 함께 상의하다 보니까 주차 금지 포켓 2개를 만들어서 네. 교행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 중구에서는 민원 대수집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 모으고 네. 그걸 우리 인터넷 지도에 보면 API라고 해서 각 지점을 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점에 민원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어떤 과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까지 다 공유해서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원 대수집 플랫폼은 좀 어떻게 이용을 향후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네네. 지도 이런데 오. 자기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그 지점에다
지점을 찍고 거기다 굉장히 쓰면 편리하네요. 네. 예, 앱을 그거에 통해서 대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접수 상황, 처리 상황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네.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안도 네. 같이 기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여와 신뢰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양식에 맞춰서 또 글을 쓰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굉장히 맞아요.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실히 민원을 제기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행정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길을 좀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앞으로도 중구의 혁신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중구에서 요즘 지역 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중구통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이름은 중구사랑 지역화폐 그리고 네. 저희들 브랜드 네이밍으로 중구통이라고 정했고요. 5월까지 어플이 앱이 만들어지면 6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앱을 통해서 충전이 금방 되고요. 또 네. 사용은 QR코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지 네.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서 7%에서 10% 정도 네. 할인을 좀 사용자들에게 해드리고 임시로 일단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통이라는 것이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핸드폰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나이 든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지 않냐는 걱정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네. 사시는 부여 같은 경우에도 네.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네. 그냥 QR코드에 대면 결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가 없을 뿐더러 네.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매출이 났을 때 네. 그걸로 지역에 또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네. 추가로 3%의 수수료 또 캐시백도, 인센티브를 더 네. 드리는 해주는 그래서 거군요. 지역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상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다 요즘 소상공인들은 네.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어렵다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중구통이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15,000여 소상공인들이 우리 중구에 있어요. 네. 그분들이 폭발적으로 가맹점으로 가입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야, 전국에서 중구의 명소를 찾아오신 관광객분들이 중구통을 활용하시면 정말 더 많은 추억을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구에는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과제가 늘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도시 이중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중구는 원래 대전의 산업,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이었었습니다. 네. 근대 역사 문화를 다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자원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늘리는 일,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 네네. 그리고 인프라를 국비를 통해서 보충하는 일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전을 성심당의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성심당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성심당을 오셨던 분들이 인근 지역 상권, 그다음에 하나이글스 야구장 새로 만들었던 네. 거기라든지 뭐 이런 곳을 같이 들려서 우리 중구의 노포, 카페 이런 데를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끔 네, 해주시는 거군요. 그런 방식으로 네네. 외부 사람들이 중구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네. 네. 혁신 기업들이 중구에 와서 사업하도록 하는 중촌 벤처밸리를 조성하고 네. 또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혁신 기술들의 실험 현장, 실증 현장으로 중구가 최적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 기반도 좀 바꾸려고 하고요. 네. 우리 16건의 국비를 저희들이 따서 네. 597억 원 정도의 국비를 오, 확보했어요. 네. 지난 1년간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 또 우리 재개발을 통해서 네. 아파트들을 많이 져서 인구가 다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서 원도심으로 활성화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대전이 밀가루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네. 대형 빵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아기자기한 카페도 많고요. 맞아요. 또 칼국수도 굉장히 그럼요. 유명하다 네. 보니까 대전에서 칼국수 집도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중구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겠어요. 예,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성심당이 유명해졌는데 네. 인근 상권이 같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걸 풀려고 하고요. 네. 그런가요? 성심당 외에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태미의 모래라든지 네.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인 옛 도청이라든지 여러 네.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연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합니다. 온마을 축제, 문화예술 축제, 효문화 뿌리 축제, 네. 북 페스티벌, 네네. 미술 축제도 올해는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구에 또 미래 발전 전략이 좀 있을까요? 그 핵심적으로는 산업적으로는 네네. 혁신 기업들이 중구에 오히려 입지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과학 수도라고 대전을 부르는데 네. 중구는 거기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어. 그렇지 않고요. 우리 혁신 기술 중에 바이오 헬스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우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게 우리 중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실증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우리 기업들이 문제인데 우리 중구가 오히려 최적의 지역이고요. 그래서 AI형 대화 도구를 빅데이터로 처리해서 건강을 돌본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실증 사업을 우리 중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산업단지도 새롭게 만들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구에는 대표적인 효문화 뿌리 축제 같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이 축제도 좀 어떻게 활성화하실 예정인지 약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단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네. 구경꾼으로 만드는 축제가 아니라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지역민 주도의 축제를 키워나가려고 하고요. 네네.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북 페스티벌을 오.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감하고 교류하는 일 북 페스티벌이요. 네, 네. 하고 있고요. 또 미술 축제라고 해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중심인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미술관들이 중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연결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축제도 하려고 합니다. 효문화 뿌리 축제는 여전히 명품 축제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민 중심으로 해서 잘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부터는 좀 찾아가는 의료 돌봄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그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영역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생활에 대한 것도 영양을 비롯해서 거동, 운동 이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의료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제도는 의료 진료하고 돌봄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비효율성도 있고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그렇군요. 올해는 우선 병원에 입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퇴원 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찾고 그 네. 빈틈을 저희들이 메우는 일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면 긴급 지원으로 도와드리고 또 찾아가는 현장 진료 활동으로 우리 네네.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하고 네. 복지 관계자 다양한 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진찰도 하고 또 처방도 해주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통합 돌봄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그런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중구 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길을 열어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고 키우는 그런 중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돕는 공직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중구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다닐 곳도 즐길 곳도 볼 것도 많습니다. 네. 우리 충청인 여러분들도 대전 중구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맛과 멋, 또 즐길 거리가 많은 중구를 찾으셔서 다들 정말 이렇게 행복한 시간 네. 좀 보내시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